네,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와!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네. 전 아웃풋을 위한 자기개발 플랫폼 플리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주식회사 연미솔과 실용백서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미솔 대표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될 만한 이런 또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그 채널 이름 바꾸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돈 많은 언니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채널명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돈 많은 언니라는 채널명을 정할 때 사실은 정말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언니라고 하진 않았고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널명으로라도 후킹이 필요한 거예요. 어그로를 끌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게 좋은 마케팅 툴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에 10만 명에서 이제 실버 버튼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돈을 많이 버셨나요? 얼마를 벌었는지, 뭐 해서 벌었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 차예요. 오래되셨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인블류라고 하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 세 가지 SNS 플랫폼을 성장기에서 그것과 함께 사업을 이제 운 좋게 키워온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으로 이제 온라인 반찬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아이들 유아용품을 팔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이제 제 컨텐츠도 팔고, 또 이제 플랫폼의 어떤 모태가 되어주기도 했는데, 참 돈은 많이 벌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길 잘했다 하는 거를 언제 가장 크게 깨달았냐면 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우리 아빠 병원비 어떡하지? 그다음에 우리 아빠 그다음에 생활비는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우리 아빠의 온전한 치료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빠가 어떤 치료가 좋다고 하든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거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아빠 엄마를 모실 수 있다 이게 맞아요. 돈은 그래서 버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떤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사업이 되게 다 잘 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플리크에 더 맞아요. 공을 들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 계기나 마음가짐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저희 집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저희 부모님은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저는 항상 이제 돈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취업을 했던 곳이 NGO 단체 인턴이었는데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안 되는 NGO에 그것도 인턴. 근데 40만 원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돈 눈치 보는 애가 그렇게 돈 안 되는데 왜 들어갔어? 근데 그때는 제가 스펙이 나름 괜찮았는데도 취업이 하나도 안 되는 되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니까 단돈 40만 원이라도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정직원 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진짜 희망이.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다 안 되고 하면서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로 최대 돈을 많이 벌어본 월급이 월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식당을 개업을 하셨어요. 너무 힘든 와중에. 근데 그 식당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면서 이 식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던 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내가 반찬을 팔자. 엄마 반찬, 식당 반찬. 되게 운 좋게 저랑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파워 블로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블로그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컨텐츠는 뭐였냐면 국제연애로 이제 파워블로거니까 블로그라는 게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한 개인이 이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 블로그로 나 반찬 팔아봐야겠다. 그리고 파워블로거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야, 이 반찬 좀 홍보 좀 해줘라. 맛있게 먹고 홍보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항상 절박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돈을 항상 벌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나만 잘하면 돼. 주변에 돌아볼 필요 없어. 주변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지 마. 나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근데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실 결과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근데 돈이라는 건 결국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결국 기회라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너무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시야에 갇혀서 내가 이만큼 확장할 수 있는 사업도 내 열심에 비하면 이것밖에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현타처럼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앞에 있는 상황에 급급해서 이것만 하면 하다 보니까 무언가 돈은 조금 벌었을지 몰라도 너무 제 상황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거죠. 주변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놓치고 없고. 산 게 많다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구독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주변에 저한테 사람들이 이제 붙고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같이 연대하고 할수록 아,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귀중함을 아는 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사업에도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그럼 나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럼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도 좀 도와줘 보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플리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스토리가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파워블로거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없었다면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 몰랐을 거. 그래서 주변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는 길에 그 친구한테 뭐 하나 선물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받았던 도움을 그 친구한테 똑같이 돌려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시작하는 어려운 누군가에게 이거를 돌려주는 거. 맞아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웃풋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플랫폼.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무언가를 내가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실은 기존에 되게 그런 강의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제가 좀 한 끗 더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팔았어요. 인기 되게 많은. 그 강의 팔린 개수만큼의 수강률 완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게 현재 강의 시장의 사실 실정인 거죠. 맞아요. 뭔가 강의를 결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냥 네가 안 봤으니까 너의 잘못이지, 우리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했어로 끝나는 거. 근데 이 생태계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풋을 제공했어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군가는 그 아웃풋도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양질의 리더님들을 모셔서 그 리더님들이 그 안에서 매일매일의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안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한 달이 끝났을 때 아, 그래, 나 이번 달에 뭐 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만 돈 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알려준 것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까지 책임을 내가 지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하나 더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아웃풋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성장을 하고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있고 매일 배우는 게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우리는 왜 성장을 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저 요즘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죠? 최근에 인스타글 쓰셨죠? 아, 제가 어제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남편을 갈궜어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했어도 우리 가정이 사는 형편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쓰는 어떤 뭐 노동비, 인건비라든가 뭐 놓치는 것들, 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버나 안 버나 였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따졌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 제가 뭐가 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성장을 하면 나의 내년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후년이 기대가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 자체가 내 삶의 또 다른 원동력을 엄청 크게 만들어줘요. 저는 저의 40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내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 나이가 그 어떤 제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꿈꿔야 합니다. 소름 끼쳤어 지금. 맞아. 나이가 어떤 제약이 약간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너무 맨날 아침에 삐그덕거리는 몸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막 뭐 해봤자 내가 70살에 버킨백을 메면 뭐해. 나이 먹어감이 되게 한탄스럽고 기대가 진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떤 류의 성장이든 간 성장하고 있을 때는 나 할머니가 된 내 모습이 기대돼. 나 현대백화점에서 밀탑 빙수 먹을 거야 할머니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설렜었거든요.
했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때 열정이 갑자기 약간 맞아요. 떠오르네요. 네, 다시 성장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네. 성장을 위해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있죠. 네. 있어요. 저는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버이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컨텐츠를 발행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이 되게 나를 고갈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소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요새는 워낙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내가 사실은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를 정말 유튜브에 하나만 쳐봐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짜로 막 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서 나를 뭔가 능가하는 능력자들이 여기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내가 무언가 계속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내가 그대로 사장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나보다 말 잘하고 경험 많은 사람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나를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북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3년 전부터. 네. 내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스스로에게 해놓은 거죠. 근데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던 방식이 사실 제가 지난 3년간 가장 큰 어떤 사업적 도약을 이뤘는데 그게 가장 큰 핵심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뭐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은 정말 값싼 양질의 재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쟤 또 책 읽으라고 하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단 한 줄이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이 진짜 많아져요. 아까도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서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점 가는 게 사실 항상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책들 중에 이런 보석 같은 책들 중에서 또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한 문장은 뭘까? 그것들을 정말 막 보석을 찾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찾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 성장을 저해하는 마인드 같은 게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아무리 막 좋은 환경에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뭐냐면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내 스스로를 제약하시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성장이. 아무리 정말 좋은 인풋을 다 집어넣어도 결국엔 그게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자기계발서적 보면은 다들 너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네. 그쵸? 저는 예전에 정말 유명한 그런 자기계발서들을 다들 따라서 쓰는 건가? 왜 저렇게 다들 똑같은 말만 해? 유튜브에서도 막 유명한 사람들 하는 말 보면 그리고 본질은 똑같잖아요. 다 비슷해. 네, 한계를 짓지 말라,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이게 제일 먼저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진짜 저렇게 또 뻔한 소리 한다. 저거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 그랬는데 제가 아주 조금의 성장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야 정말. 그냥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 전제 자체가 모든 것을 가능한 그 가능성의 그 문을 확 열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유튜브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깼더니 저한테 다가온 기회들이 정말 무수히 많아요. 지금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제약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릴게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나의 가능성이 내 삶을 어떻게 정말 직접적으로 그리고 뇌 과학자의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정말 자세히 안내한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보다 조금 동생들. 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분들에게 뭔가 삶이 바뀔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2번째 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막 과거의 기억을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지난 기록물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다가 정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대학교 때 호떡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근데 그거 기억나? 엄마 호떡 장사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했더니 그래 맞아 우리 그랬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근데 그때 얼마 벌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 하나도 못 벌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끼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정박해 놓고 호떡을 파셨는데 아니 내가 호떡 굽고 있으면 애들이 초등학교 끝난 애들이 앞에 와서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돈을 받니? 이러면서 얘들아 하나씩 먹어라 해서 그냥 맨날 나눠주느라 돈 하나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저랑 막 웃었어요. 진짜 막 그래 맞아 그런 기억이 있었지 하고 막 웃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나가가지고 엄마 호떡 장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를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머릿속 한쪽으로는 좀 창피했어요. 착한 또 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창피하지만 나가서 같이 도와드렸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은 엄마랑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은 내 과거를 바꿔요.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오늘의 내 행동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혹시나 나는 내 과거가 너무 불행해,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이 너무 불행해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 한계, 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앞으로의 나의 과거는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자 오늘 염미설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린 그럼 또 여러분들 책 읽고 또 일기도 한번 또 쓰고 또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